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재밌어졌습니다. 아니, 재밌다는 말은 틀렸군요.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마치 불안정한 젠가탑에 누가 다이너마이트를 던져 넣은 것 같다고 할까요? 바이비트는 2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 해킹으로 휘청거리고 있고 5조 7,500억 원 규모의 뱅크런은 마치 모두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OKX는 불법 송금으로 7,100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고 업비트는 규제 위반으로 일부 영업 정지라는 따끔한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마치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롤러코스터가 녹슨 레일 위를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는 당연히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기름통을 든 차에 불장난하는 아이처럼 관세 전쟁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암호화폐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의 돈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마도 즐거운 곳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혼돈의 카니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녀석이 있습니다. 마치 종말 이후에도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을 생명체처럼 말이죠.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오늘 저희는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폭풍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파이코인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 자, 먼저 바이비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이비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해킹당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최근 바이비트는 마치 값싼 자물쇠로 지켜지던 금고처럼 해커들에게 털렸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연기처럼 사라졌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2조 원입니다. 연기 13개나 붙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사건은 마치 암호화폐 시장의 심장부를 칼로 찌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안에 자신만만했던 거래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반응은 내 돈을 외치며 앞다퉈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은행에 불이 난 것처럼 말이죠. 그 결과는 5조 7,500억 원 규모의 뱅크런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암호화폐 시장을 덮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병이에 벽돌을 던져 여운 것처럼 시장은 막혔고 악취는 코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과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바이비트는 이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아직까지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OKX 거래소의 7,100억 원 규모 벌금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OKX로 넘어가 보죠. OKX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꽤나 큰 손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규칙을 어기는 것을 좋아했나 봅니다.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손에 초콜릿을 묻히고도 모른 척하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 당국은 OKX가 불법 송금 혐의로 7,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7,100억 원이면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개인 제트기를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아니면 작은 섬을 하나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OKX는 그 돈을 미국 정부에 헌납해야 했습니다. OKX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퇴를 맞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더 이상 무법지대가 아닙니다. 정부의 감시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규칙을 어기는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제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거래소들은 이러한 규제에 적응해야 합니다. OKX의 사례는 다른 거래소들에게도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특히 7,100억 원이라는 벌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말이죠.
자, 다음 챕터에서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규제 위반으로 일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터줏대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손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는 법입니다. 업비트는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열거 거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치 시험에서 커닝을 하다가 걸린 학생처럼 말이죠. 결국 업비트는 일부 영업 정지라는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업비트의 공백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앞으로 더욱 까다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업비트의 사례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위협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사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관세 전쟁 엄포를 놓고 있네요. 그는 마치 예측 불가능한 트위터 폭풍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불안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타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이미 트럼프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기 마련이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암호화폐 시장의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파이코인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해킹, 뱅크런, 규제 강화, 무역 전쟁, 마치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배가 폭풍우 속에서 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파이코인은 기존 암호화폐와는 다릅니다. 파이코인은 중앙화된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직접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파이코인이 해킹이나 거래소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파이코인은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누구나 쉽게 채굴할 수 있으며 복잡한 기술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이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이끌고 더 나아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이코인은 혼돈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아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폭풍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이비트 해킹, OKX 벌금, 업비트 영업 정지, 트럼프의 관세 전쟁 위협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파이코인은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모두의 금융 파이코인은 암호화폐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풍에 휩쓸려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